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운용 부문 김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큰 그림부터 한번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국가별 ETF 수익률이 되게 좋았다고 들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가별 주식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네, 글로벌 대표지 수익률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간단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시가총액 3위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그다음에 애플, 엔비디아가 3위가 되면서 이 빅테크 기대감이 그리고 반도체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CPI가 원래 2.YOY로 전년 대비 2.9% 시장에서 예상했는데 3.1%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시장에 동감한 부분이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미국 CPI를 주시하시면서 이 미국채, 장기 듀레이션을 가지고 미국채 관련된 ETF를 투자하신다 또는 뭐 미국채 관련 펀드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대비 보시면 나스닥이 6.96%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이 현재 4,997%포인트인데 5,000포인트를 뚫으면서 연초 대비 5.38%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2.6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견조한 성장을 보이면서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빅테크의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한국인데 1월 달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월 달에 보시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7%였고요. 1월 말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는 마이너스 6.6%였는데 6월 들어와서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굉장히 그 저PBR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4.61%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뭐 시행되고 있는 코스피를 보시면 마이너스 1.85%로 굉장히 1월 달에는 마이너스 6%안 좋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3, 4% 오르면서 현재는 YTD로 연초 대비를 마이너스 1%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4.39%로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일본, 그다음에 인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뭐 지금 엔저가 달러당 150엔으로 지금 더 밑으로 빠질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22일 날 니케이 225가 상단을 뚫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1월 달에만 9% 올랐고 연초 대비 2월 8일까지 보시면 10.74%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호주를 보시면 호주 같은 경우에 중국과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초 대비 0.15%로 아주 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뭐 말씀드린 대로 미중 간의 그 부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텐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 3% 이렇게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 지금 주가 흐름은 어떤지 글로벌, 나라별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1월에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다라고 해주셨잖아요. 다만 2월에 그나마 좀 훈풍이 됐던 내용을 찾아본다 한다면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저 PBR 관련주들이 반란을 일으키듯 정말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반응이 뜨거워요. 일본 증시가 지금 예시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맞습니다. 1월 24일 날 그 금융위 금감원 증권업계 CEO분들 모이셔서 간담회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저PBR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나누셨고 일단 저PBR이라고 하면 뭐 그냥 간단합니다. 아까도 패널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자산의 가치가 뭐 1배면 이제 그게 똑같이 이 PBR이 1이 되는 거고 낮으면 자산 가치에 비해서 시가총액 낮으면 PBR이 이제 1배 낮은 저PBR 되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PBR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일본 정부가 똑같은 이름으로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저와 함께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 22일 날 니케이 225가
가장 좋은 지수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 반응이 참 뜨겁다라는 네네. 것만큼은 팩트인 상황인데요. 자, 그럼 저 PBR 종목이나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민 본부장님의 의견 정리 들어볼까요? 네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회사와 지주회사가 상위에 링크되어 네. 있고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상위 시가총액 100개 기업들 중에서 PBR 종목, 낮은 종목 20개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제일 낮은 게 현대제철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총 KT까지 되어 있는데 이 종목들을 보면 금융회사, 지주회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 2주 전 정도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네. 종목들이. 그래서 1월 달에 안 좋았지만 2월 달에 코스피가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을 잘 피킹하면 좋은데 피킹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ETF를 고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ETF들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네네. 알려주실까요? 저 네. PBR을 좀 가득 담고 있는 그렇죠. 그런 ETF. 맞습니다. 제가 ETF를 운용하고 있지만 ETF의 장점은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저 PBR 종목이 많지만 네. 또 금융회사라 그래서 저 PBR이긴 하지만 다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금융을 피킹하기에는 이게 전문 투자자가 아닌 분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ETF는 그 운용력이 그 종목들을 피킹해서 좋은 ETF를 만들기 때문에 좋은 저 PBR ETF를 고른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정부가 시행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좋은 종을 피킹해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PBR ETF를 대표적인 4개의 ETF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라는 ETF입니다. 이게 이제 저 PBR로 가장 PBR 낮습니다. 0.34로 가장 낮고요. YTD도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17.35% 올랐거든요. 올해만. 그만큼 저 PBR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덱스 증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PBR로 0.43이고요. 요것도 YTD로 8.61%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스타 200 금융이라고 코스피 200 금융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온 ETF인데 이 ETF도 YTD 수익률 16.18%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주회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주회사 요 ETF를 찾아봤더니 30종목으로 지주 종목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주회사를 저 PBR로 인지하고 좋은 종목을 피킹하고 싶으시다면 물론 그 종목을 골라서 피킹해 좋지만 ETF 타이거 지주회사 ETF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저 PBR ETF로 지금 어떤 트렌드를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ETF들이 있는지 저 PBR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들어봤는데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저 PBR 관련주들, 대형주들이 막 빠르게 상승하면서 네네. 움직이다. 지금 살짝 다른 쪽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그렇죠.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잠깐의 테마로 끝나지는 않을지 그렇죠. 요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네네. 아직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1월 24일 날 간담회를 통해서 큰 그림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 금강원, 증권업계 CEO들 분들이 모셔서 일단은 이렇게 하자만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좀 더 좋은 부분들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 밸류업 부분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밸류업 관련한 정부의 프로그램, 이 정책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관심 있으시다면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관련한 ETF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성공 투자로 여러분들이 참고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김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